여러분, 오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배터리 강국? 정말일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터리 강국이라 불립니다. 삼성, LG, SK.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고 실제로 수많은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심지어 뉴스 헤드라인에는 K배터리, 세계 1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강자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까요? 먼저 중국부터 봅시다. 중국의 CATL, BYD는 이미 배터리 생산량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서 앞섰다고 하지만 배터리 산업의 본질은 결국 원자재와 대량 생산 체계입니다. 중국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리튬 광산 확보, 정제 가공, 셀 조립, 완성차 납품까지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절반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특히 CATL은 세계 점유율 35% 이상을 차지하고 BYD는 배터리뿐 아니라 직접 전기차까지 생산하며 내수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BYD의 폭발적인 성장률은 대부분 중국 내수 판매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 가격 보조 정책, 그리고 내수 시장의 규모가 맞물려 통계가 뻥튀기 된 것이죠. 실제로 해외 시장만 떼어놓고 보면 BYD의 점유율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중국은 양과 공급망 무기화에서는 강력하지만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기술 신뢰성에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중국은 석유 사우디처럼 자원과 물량으로 세계를 쥐고 있지만 진짜 글로벌 리더라기보다는 거대한 내수 거인에 가깝습니다.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늘 기술 종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도 배터리 분야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혼다 같은 기업들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고 안전성 에너지 밀도 면에서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문제는 상용화 속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대량 생산 공정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가격도 기존 배터리보다 수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도 시장판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본은 늘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지만 결국 표준은 못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VHS 베타맥스 전쟁, 블루레이 HD, DVD 경쟁처럼 일본이 먼저 기술을 내놓고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배터리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자동차 업계는 아직 내연기관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자지만 순수 전기차 EV 전환이 늦어 배터리 산업과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연구실 안의 강자로 남아있고 시장 주도권은 중국과 한국에 내주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즉, 일본은 기술의 일본은 여전하지만 시장 지배자 일본은 사라졌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앞으로 전고체가 상용화되더라도 이미 판을 키워놓은 중국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분명 배터리 강국처럼 보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고 K배터리라는 이름까지 붙었죠. 하지만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이 핵심 자원들을 한국은 단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해외에서 들여와야만 돌아가는 구조죠. 즉, 한국 배터리 산업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수입 의존형 산업입니다. 만약 어느 날 자원 공급망이 흔들린다면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독창적인 발명을 갖고 있을까요? 전기밥솥, 손톱깎이조차 우리가 처음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늘 남이 만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잘 리폼해서 경쟁력을 만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빠른 성장,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과 뒤에는 항상 자립적인 뿌리 부족이 따라왔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국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의존형 구조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특허와 시스템을 장악한 건 누구입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가 어느 날 배터리 특허 사용료를 내라라고 선언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도 꼼짝없이 끌려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협력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독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진짜 강국일까요? 겉으로는 강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원과 기술 의존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절대 독립적인 주도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관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따라잡고 더 싸고 효율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힘 역시 한국의 장점입니다. 이 장점이 한계를 뚫고 진짜 강국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배터리를 정복하는 나라는 결국 세계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설지 아니면 또 다른 전기 정복자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전기 정복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에너지와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